토트넘은 14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전의 날이죠.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허탈하게 비기면서 또 우리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머스전은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본머스전 승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의 활약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토트넘이 도깨비 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잘하기도 하고 당연히 못하기도 하겠죠. 손흥민의 활약이란 뭘까요? 그라운드를 휘저으며 키패스를 많이 기록하고 어시스트를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지쳤습니다. 47일 동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기분이에요. 111일 동안 겨우 3곳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버티다가 47일 동안 오아시스를 못 찾아서 갈증이나 숨이 턱 막힌 상태입니다. 우리는 현재 손흥민의 골을 원합니다. 손흥민의 득점이 대폭 줄어들자 여기저기서 하이하이하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에이징 커브다, 손흥민 기량 저하다, 전술에 맞지 않는다 등등 말이죠. 이 타이밍에 이적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본머스전을 앞두고 지 감독의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대놓고 묻습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토트넘의 상징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 32살이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3골을 넣었습니다.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에 대한 기대치가 바뀌어야 할까요? 이미 손흥민을 못 믿고 있다는 뉘앙스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지 감독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마 사라에 대해서도 1년 전쯤 비슷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다. 나라면 손이를 의심하는 것을 조심할 것이다. 원하면 해봐라. 그를 과소평가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체력적, 기술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멘탈적인 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은 내 경험으로 볼 때 선수들의 종점은 꽤 빠르게 온다는 것이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위대한 선수들이 천천히 쇠퇴하기보다는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지만 나는 소니에게 그런 부분을 보지 않는다. 여전히 소니는 엄청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 체력적인 면이나 그가 자신을 돌보는 방식, 그의 능력은 감소하지 않았다. 단순히 나이 때문에 그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그의 성과를 지켜봐도 된다. 지 감독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올해 과거처럼 높은 레벨은 아니지만 그가 과거에 세운 기준은 상당히 높은 기준이었다. 그가 올해 그 수준에 다시 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부분에서 꾸준한 경기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올해 초 그렇게 하는데 방해를 겪었고 몇몇 차질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경기를 하지 못했다. 나는 소니가 더 규칙적으로 경기를 할수록 그의 성과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 상대라면 나는 그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라. 기자들의 어설픈 평가는 손흥민을 깎아내리려는 의도일지 모르지만 지 감독은 손흥민의 기량을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손흥민 팬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의 슈팅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에이징 커브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습니다. 어쩌면 지나친 이타심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특유의 성향이 에이스 의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엔지 감독의 전술적 운영으로 오른쪽에서 골이 많이 나오고 나이트 윙어의 골이 많이 나왔다면 손흥민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더 좋아질 텐데 하필 존슨을 살리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최근 리버풀의 살라가 2골과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모두 오른쪽에서 이루어진 골이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엔지 감독이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쓸 날이 올까요? 이번 본머스전 우리는 손흥민의 골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기는 게 2번째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필요합니다. 우선 에이징 커브라는 의심을 벗어나야 합니다. 손흥민의 포지션에서 손흥민만큼 득점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스털링은 에이징 커브도 아닌데 이미 외면받았고 레시포드는 살아날 듯하면서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득점 랭킹에서 손흥민의 포지션에서
디아즈가 5골로 최대입니다. 손흥민의 3골과는 2골 차이에 불과합니다. 골수가 너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윙어로 올 시즌에도 여러 번 평가받아 왔습니다. 지 감독의 말처럼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활약이 왜 중요하냐면 손흥민이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좋은 폼을 유지해야 팀 성적도 좋고 우승이라도 이루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다음 이적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바르셀로나 얘기도 나오고 갈라타사라이 소식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된 제가 원했던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의 맨유 이적설이 뜬 것입니다. 기자의 추측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기브미 스포츠, 데일리 메일 등 영국 매체들에서 나온 소식이고 특히 기브미 스포츠에서는 단독이라고 전했습니다. 제목은 손흥민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맨유, 월드 클래스 토트넘 스타를 현실적인 타깃으로 염두하고 있다. 네, 시작부터 느낌이 있네요. 우선 아모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아스날전 패배전에 나온 기사였어요. 이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이 젊은 아모림 감독이 규칙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겁니다. 원팀을 망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그럴 느낌의 선수들은 방출을 원하고 있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이미 이 부분 때문에 감독과 마찰되는 경우가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규칙을 중요시하는 걸 알면서도 아모림 감독을 선임한 것은 맨유 수뇌부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보수적이면서도 공격적인 감독을 데려온 것입니다. 아모림 감독은 무조건 강압적인 스타일의 리더십이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 강력한 규칙 안에서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는 스타일이고 체력 관리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타겟이라고 했는데 토트넘 스타는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다. 맨유는 과거 고령의 선수들을 영입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질라탄은 맨유에 입단했을 당시가 35살이었습니다. 20개월을 머문 뒤 A 갤럭시로 떠났다. 에딘손 카바니 역시 페스지에서 이적했을 당시 33살이었으며 비슷한 기간을 머문 후 발렌시아로 이적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36살의 호날두가 유벤투스에서 맨유로 재영입되었을 때다. 그러나 텐하흐 감독이 그의 복귀를 15개월 만에 종료시킨 일이 있다. 네, 그렇죠. 맨유 수뇌부가 보수적인 스타일이라면 이미 이전부터 영입했던 스타일을 그대로 한다면 손흥민 영입은 문제도 아니죠. 우선 아모림 감독 스타일의 손흥민 같은 선수는 무조건 최적화입니다. 손흥민은 어떤 감독이든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냥 기량뿐만이 아니라 타의 모범이 되는 선수고 아모림 감독의 전술에서 윙어는 득점을 하는 역할이라서 손흥민에게도 매우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림 감독이 팀의 안정감을 위해서는 손흥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승도 못하는 손흥민 맨유 이적에 대찬성하냐고요? 첫 번째는 토트넘 구단주가 너무 싫어서 질려버려서 떠나길 바라는 것이고 어차피 토트넘에 있어도 우승 못하고 맨유도 재건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해도 그래도 맨유가 재건하는데 더 걸어보겠습니다. 맨유는 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쓰지 않습니까? 내시포드가 35만 파운드라니 뭐 말이 됩니까? 마운트를 3년 동안 데려와 가지고 완전 초먹튀죠. 주급 25만 파운드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주급을 주는 계약을 했었죠. 손흥민에게도 33살 월드클래스급 주급을 받을 수 있는 팀이 맨유이길 바라면서 보고 있는데 솔직히 토트넘은 패배했고 맨시티 추락했고 리버풀도 뭐 무조건 우승을 장담 못합니다. 그렇게 보면 맨유도 충분히 경쟁은 되겠죠. 이미 2년 연속 컵 대회는 우승했잖아요. 네, 만약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하고 혹은 카라바오 컵 우승을 한다면 우승 타이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좋은 팀에서 정말 우승 도전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이미 손흥민은 18살 때부터 붉은색 유니폼이 익숙한 선수잖아요. 네, 기사에서는 하지만 맨유가 과거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 현실적인 타깃이라는 이야기가 올드 트래포드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32살의 대한민국 공격수는 내년 여름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월드 클래스라고 묘사한 손흥민은 분명히 맨유 팬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다.
그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파트너인 해리 케인을 놓쳤던 것을 아직도 아쉬워하고 있다. 그는 현재 바이에른 미넨에서 활약 중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비 회장이 프리미어 리그로 보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유일한 걸림돌이 될 텐데 이미 손흥민을 대우하는 것부터가 매우 불쾌한 팀이고 이건 영국 매체에서도 손흥민이 불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르샤 어때? 맨시티 어때? 파리 어때? 토트넘 아니면 돼. 소니 이적 어때? 이상 흰수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